스킬. 이거는 그냥 대화에서도 쓰는 스킬이에요. 강조하는 법 아시죠? 강조. 내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서 머릿속에 막 넣고 싶어. 이 사람 머릿속에 내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얘기하면 됩니다. 3번 얘기하면 됩니다. 4번 얘기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를. 단어를. 뭐예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 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SK가 땅을 최초로 사가지고 올린 게 요거 트리아치입니다. 최초로. SK가. 여지껏 땅은 안 샀어. 건설만 했어요. 땅도 사고 건설까지 올라가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거기에 전국에 4개밖에 없는 희소성 있는 건물. 자, 뭐라고 그랬죠? 땅을 처음으로 샀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저기 성수동 생각공장 같은 경우도 SK가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건설만 했어. 근데 여기는 땅을 처음으로 샀어요. 자, 벌써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했죠. 강조가 됐어요. 머릿속에 박힌다니까요. 반복을 할 때 근데 계속 똑같이 땅을 3번 샀어요. 땅을 3번 샀어요. 땅을 3번 샀어요. 땅을 3번 샀어요.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녹여드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그 얘기에도 적혀 있어요. SK가 왜 처음으로 땅을 샀느냐? 왜 샀느냐? 여기가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6월 달에 땅을 샀는데, 11월 달에 이 근처가 이게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SK가 6개월 전에 알고 산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조는 뭐예요? 스토리텔링.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 이야기. 기승전결.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냥 기억하라고 하면은 기억을 못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셋. 이거 뭐예요? 영어예요. 자산. 에셋. 자, 그러면 딱 지우고서, 자, 자산 영어 뭐라고요? 까먹어요. 근데 애기가 3명 있어. 그러면 자산이죠. 내 자산 되잖아. 애기셋. 에셋.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 자산이 생겼대. 에셋. 스토리텔링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확 바뀌죠? 마지막으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기억에 남게 할게요. 거북이! 깜짝 놀랐죠. 오늘 저녁까지 거북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북이가 세게 얘기하면은 음파에 박힌다니까 머릿속에. 세게 거북이 반복까지 해버렸어. 거북이 왜 얘기했는 줄 알아요? 거북이가 느린 걸음으로 가지만 토끼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북이 같이 가더라도 여기서 1억씩 2억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가지 다 했어. 여러분은 오늘 거북이가 생각이 날 거예요. 머릿속에 제가 박아드렸습니다. 거북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조하는 법이에요. 자, 요거랑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활용을 하는 거 아세요? 감정 활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정은 상대방의 기억력에 증진을 시켜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아침밥을 보통 뭐 먹죠? 아침밥에 시리얼 먹는 경우도 있고, 토스트, 뭐 아침에 뭐 술 먹으면 뭐 짬뽕도 먹나? 전 짬뽕 먹으니까 짬뽕. 커피도 있고, 쉐이크도 있고. 아침 뭐 드셨어요? 초코우유. AI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1,000원짜리 아침밥은? 하니까 커피가 나왔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침밥은? 했더니만 짬뽕이 나왔어. 100,000원짜리 아침밥을 하니까 뷔페가 나왔어. AI에다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침밥은? 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침밥은 어머니가 생일에 차려주신 미역국 하면서 어머니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머니라는 언어를 언급함으로써 미역국 아침밥이지만 감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미역국이랑 거북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역국과 거북이. 감정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 그래서 감정을 넣으면은 상대방한테 감정. 우리 부동산에서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어머니, 나중에 손자들한테 용돈 줄 때, 이거 월세 150만 원씩 받아서 50만 원은 손자 주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도 있잖아. 좋은 감정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부부야. 그러면 나중에 노후 때, 뭐 아기가 없어. 뭐 두 분이서 세계 여행 다닐 때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해두셔야죠.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서운 감정을 주고 싶어. 자영업에 예를 들면은 중국집 사장님인데 육지를 많이 하다 보면 손목이 맨날 다쳐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자기가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그럼 두려움의 감정 있잖아요. 다쳐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모님도 그렇고 애기도 한 명 있으셨는데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부동산을 꼭 해 두셔야죠. 감정에 대해서 건드려주면 기억에 확실히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법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강조하는 법. 이거 부제는 기억에 많이 남는 법.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반복.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가 액센트, 강조. 네 번째가 뭐예요? 감정 넣기. 자, 기억력은 우리가 그 에빙하우스의 만국곡선, 제가 실험한 건 아닙니다. 미국 교수가 실험한 겁니다. 기억력이라는 건 처음에 들었을 때 100%가 10분 뒤부터, 10분이 아니죠. 30분이에요. 30분 뒤부터 50%로 떨어집니다. 내가 10개 단어를 얘기했으면은, 제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10분이 지나가고 있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있잖아요. 50%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날아갔어.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루 지나잖아요. 하루. 70% 떨어졌어요. 그래서 TM을 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저 옆에 사람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 라고 하면은 안 질릴까 상대방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상대방은 몰라요. 까먹었어. 또 얘기하면 또 모르고 맨날 까먹습니다.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이라고 해요. 이거는 단톡방에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법, 다시 또 강조하는 법을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반복을 해줘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줘라. 그리고 액센트를 넣어서, 액센트 세게 얘기하는 거죠. 액센트를 넣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세게 얘기 한번 해줘라. 그리고 감정을 넣어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말했던 나 믿고 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강조하세요. 저 믿고, 저 이준호 한번 믿고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고서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우리 연봉 억대로 향해서 딱딱 저는 1억 이상씩 벌라고 생각합니다.